비트코인 66,000달러를 넘어서면서 신고가 갱신에 성공을 해버렸습니다. 알트코인들 오늘은 비트코인 상승을 축하라도 해주는 듯이 일제히 따라서 약간씩 올라주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비트코인이 한창 떨어져가지고 30,000달러 수준에서 벌벌 기고 있을 때 비트코인 상승장 끝났다, 어째서 희망 회로를 계속 돌리느냐, 물렸냐라고 하면서 조롱하던 사람들이 답글을 달던 때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요. 그놈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자, 물론 저도 불장이 100% 지속된다라는 확신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은 없었죠. 다만 불장이 100% 끝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었는데, 자, 비트코인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계속해서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옆집 개도 나서가지고 떡상했다라고 좋아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저 자식은 제가 영상 녹화할 때만 짖어요. 나한테 무슨 안 좋은 악감정이라도 있는 것인가? 자, 아무튼 개소리는 그만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미국 증시는 전반적으로 상승인데 약간 혼조세 같은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달러는 계속해서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프로쉐어스에 이어서 또 다른 비트코인 선물 기반 ETF죠. 바네크 비트코인 선물 ETF가 승인을 받게 되면서 다가오는 10월 23일 출시가 이제 확정이 되었고, 빠르면은 10월 25일부터 거래가 가능하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해당 ETF 같은 경우는 CME 등 거래소 내에 비트코인 선물 계약에 투자하는 액티브 ETF라고 하네요. 자, 그 다음으로는 유명 억만장자입니다. 비트코인에 일찌감치 투자를 했었던 폴 튜터 존스가 비트코인이 금과의 경쟁에서 승리를 해버렸어, 금보다 비트코인이 낫다, 비트코인의 승리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가 강조한 것이 있는데요. 선물보다는 나는 현물 비트코인 보유가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현명한 답 또한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며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이 될 것이다라고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을 비판하기도 했었다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 여담으로다가 이 시장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봤더니 연준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에는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고 미국 증시가 떨어지지 않게끔 그것을 유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악화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앞으로 더욱더 큰 고통이 미국 서민들에게 닥칠 것 같아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한국 포함해서.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갱신한 데 이어서 폼플리아노가 이제 뼈있는 트윗을 하나 남깁니다. 자, 지금 현재 전제하고 있는 비트코인 주소 숫자가 3,810만 개, 비트코인 개수는 몇 개죠? 잃어버린 것을 제외하고 약 1,600만 개에서 700만 개 정도가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상황이라면 평등하게 비트코인을 나눠도 주소당 한 개씩 보유할 수 없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짚는 사람이 임자다라는 것이죠. 특히 전세계 100만장자 숫자가 1,700만 명을 훌쩍 넘어가기 때문에 나중에는 정말 부르는 게 값이 되는 비트코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그레이스케일의 모 회사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 최대 10억 달러 상당의 GBTC를 매입하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소식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자, GBTC 같은 경우는 지금 ETF로 전환하기 위해서 신청서를 SEC에 제출한 상황이죠. 자, 선물에 이어서 현물은 언제쯤 ETF 승인이 나게 될 것인가? 자, 그 다음으로 최근에 잭 돌시 트위터의 창업자이자 열렬한 비트코인의 지지자가 난데없이 트위터로 705742라는 글을 남겼다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뭔 소리요? 라고 하면서 질문을 했는데 여전히 묵묵부답하면서 사람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자, 과연 무슨 숫자일까요?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추리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맞추신 분들께 드리는 상품은 없습니다. 자, 다음으로 톰리가 이끄는 펀드스트릿에서 최근에 비트코인 목표가를 또 제시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비트코인 선물 ETF가 출시됐기 때문에 16만 8천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 근거도 있다. 그 근거는 바로 비트코인 블록 채굴 보상이 일평균 1,000만 달러에 이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수요와 공급이 아다리를 맞추려면 비트코인 가격이 최소 16만 8천 달러까지 상승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비트코인 16만 달러 가지야. 그 전에 일단 먼저 10만 달러 가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자, 그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주봉인데 비트코인이 하락형 채널에서 위로 치고 올라왔습니다. 크립토 비트코인 크리스가 봤을 때 기술적인 목표가, 1차 목표가는 78,397달러 정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네요.
다음으로 해서 또 다른 유명 분석가 혼 헤어스가 프랙탈을 대비를 해봤더니 어머나 다음 달에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갈 수도 있다라고 하네요. 그냥 사람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분석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비트코인, 거래소들의 보유한 물량도 적다라고 하는데 가격이 어디까지 올라가게 될 수 있을 것인지 하루하루 설레이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시장을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의 전고 갱신과 함께 다시 한번 알트코인 상승장은 언제 오게 될 것인가 사람들의 관심과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일단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강력한 저항에 맞닥뜨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 전에도 두들겼다가 몇 번 떨어진 적이 있었고 한번 올랐었다가 바로 또 떨어졌었던 강력한 그야말로 단단한 저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반면에 쌍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잠깐 이렇게 와리가리 때리다가 크게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지금부터 알트장이 오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은 금물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비트코인 세상이 펼쳐질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알트코인들이 힘을 내려면은 알트코인들의 큰 형님인 이더리움이 기운을 차려야 되는데 지금 4,100달러를 돌파하면서 강력한 근육을 또 과시하고 있는 이더리움과 비탈릭의 왕자 및 팔뚝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더리움 컵앤핸들을 그리고 위로 치솟아 올라왔습니다. 기술적인 목표가는 6,000달러 정도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자, 이더리움 6,000달러를 향해서 달릴 수 있습니까? 유명 분석가인 크립토랜드도 일단 목표가 6,000달러인데 이더리움이 6,000달러까지 올라가고 싶어가지고 근질근질한 것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더리움 6,000달러 가면서 2.0으로 전환 조만간에 가능할 수 있을 것인가? 이더리움도 역시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 코인 중에 하나죠. 자, 그러면서 비탈릭의 개인 지갑으로 알려진 그런 지갑 주소가 이더리움 50개의 어치의 UBI 토큰을 매입한 후에 소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소식과 함께 UBI 토큰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다라고 하는데 자, 이 사람이 비탈릭인지 아닌지는 아직까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가능성은 꽤 많이 있는 것 같죠. 자, 이 사람은 어째서 UBI 토큰을 대량으로 매입한 후에 소각을 시켰을까? 궁금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솔라나 같은 경우도 잠에서 깨어난다. 조만간에 떡상으로 가게 될 수 있다라고 많은 분석가들이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웃기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되도 않는 비트코인 헤드앤숄더 차트를 공유를 하면서 크게 떨어질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을 위협했었던 암호화폐 비관론자 어리버리 버리 어리 마이클 버리 어리가 본인이 이번에는 암호화폐를 매입했다라고 CNBC에게 공개를 했다라고 하네요. 그는 이야기하기를 나는 암호화폐 붕괴에 베팅한 적이 없다. 그렇지만은 비트코인 말고 더 나은 암호화폐라고 생각되는 몇 개의 토큰을 매입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무슨 코인들을 샀는가? 공개는 하지 않았는데요. 그가 뒤에 덧붙인 말을 들어봤을 때 플랫폼 코인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는 이야기하기를 디지털 아트 시장을 넘어서는 NFT의 가치를 눈여겨보고 있다. 자, 최근에 NFT가 가장 활성화된 플랫폼은 당연히 이더리움이죠. 그 다음에 솔라나가 살짝 꿈틀거리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마이클 버리도 이더리움을 매입한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저스틴 선이 오늘 트론 내 최대 덱스인 썬스왑을 론칭했다라는 발표를 하게 되면서 썬코인 가격이 좀 많이 올랐었다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코인베이스 프로에서 어셈블 프로토콜을 상장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해서 끊이지 않는 테더 논란, 힌덴버그 리서치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우리는 아무리 봐도 이 테더의 준비금이 좀 미심쩍다. 그들은 어떤 회사, 어떤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지 제대로 공개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이 준비금에 관련된 내부 정보를 제공하는 자에게 100만 달러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테더가 발끈해가지고 우리는 당신들을 혐오한다. 너는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우리 테더사는 동업종, 동료, 경쟁사들보다 더 면밀히 조사를 받고 있다. 우리의 역할과 책임을 이해하고 있다. 고객의 니즈 만족과 시장 방어에 계속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근데 좀 석연치 않은 것이 이 준비금 정보를 그냥 공개를 하면 되는데 이제 굳이 비밀화하는 이유는 뭘까? 그리고 테더 같은 경우는 USDC처럼 1대1로 달러에 확실히 연동된 코인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좀 불안감은 남아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자, 좀 골치 아픈 테더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부디 아무 일 없이 앞으로도 천년만년 지나갈 수 있기를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달러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앞에서도 인플레이션 언급이 잠깐 됐었죠.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지속된다는 것은 달러의 가치가 계속해서 하락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자 러시아 외무차관은 탈달러의 일환으로서 디지털 화폐를 고려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들은 조만간에 외환 보유액에서 미 달러의 비중을 줄이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데 그 옵션 중에 하나가 바로 디지털 화폐다. 아마 비트코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를 들어 국제 거래에서 달러를 사용하게 되면 은행 및 정산 결제 과정에서 철저하게 미 정부의 영향을 받는데 비트코인은 그런 게 필요 없죠. 그냥 1대1로 주고받으면 끝납니다. 자, 과연 이 푸틴이의 결정은 어떤 것이 될 것인가 기다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근데 오늘 비트코인이 전고를 뚫었기 때문에 엘살바도르 국민들과 엘살바도르 정부는 축제 분위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 있는 가운데 자, 한국에서는 암호화폐 과세를 1년 연기하라라고 정치권에서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다라고 하는데 어제 거래소들이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이 없어가지고 과세가 힘들다라고 의견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홍남기 씨는 나와가지고 내년 암호화폐 과세 문제없어. 이미 충분한 과세 인프라가 갖춰졌어. 세금 가지야라고 외쳤다라고 하는데요. 자, 근데 거래소들이 지금 곤란해하고 있는데 혼자서 그냥 신났죠. 본인이 돈 걷는 것도 아니면서 뭐 이렇게 자신감 있어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근데 한편으로는 본인도 이렇게 욕 얻어먹으면서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이유가 그만큼 국고가 비어가지고 그런 것은 아닌가 좀 짠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다른 나라는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를 금융자산으로 인정한 것 이상으로 지금은 활용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금융자산도 아니라고 하고 눈을 가리고 아웅을 막 하면서 아직도 현실을 부정하고 있는 듯한 모습들이 나와가지고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만약에 비트코인 이대로 10만 달러 넘어가게 되면은 이 과거에 암호화폐에 대해서 책임지지 못할 발언을 했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집단 소송이 또 터지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계속해서 가지와 나온 정보들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오늘은 토마토밭의 호빵 지원하기, 광고 영상 재생 및 좋아요 버튼을 통해서 채널 응원 및 지원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릴게요. 안녕히 계십시오.